안녕하십니까. 병의원 마케팅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. 사실 마케팅은 사람마다 조금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제가 많은 업체들 좀 만나봐도 서로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부분도 좀 다른 것 같고, 심지어 그걸 풀어내는 방식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사실은 답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, 체질 수술 방법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고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듯이 온라인 마케팅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제가 두 번째로 얘기를 드리는 유튜브는요, 정말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.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,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,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유튜브는 대세입니다. 이제 유튜브는 대세가 될 겁니다. 병원안 마케팅의 히든카드라고 할 수 있는 이 유튜브는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. 사실 이전에는요, 블로그가 대세였어요. 아직까지도 2022년 아직까지도 블로그가 대세인 것 같은데, 저는 1년 반 전부터 유튜브로 넘어가고 있다. 실질적으로 장편화 외과에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도 보면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보고 오시고요.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인 저희 셋째도 이제는 유튜브를 봅니다. 요리를 할 때나 종이 접기를 할 때나 뭐든 유튜브를. 얼마 전에 영화를 한번 보러 갔는데, 그 영화 보기 전에도 유튜브로 다 보고 정보를 엄청 깨고 오더라고요. 제 생각에도 유튜브는 이제 블루오션이고 대세고,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점할 필요가 있다,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유튜브는 무조건 필요하다. 심지어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.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. 저희 장편화 외과가 덕을 톡톡히 봤거든요. 그리고 병원의 브랜드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가 좀 어렵다는 거죠. 이게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신 분, 카메라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시는, 좀 떨린다 이러시는 분들, 굳이 의사가 내가 카메라 대고 이렇게 해야 돼? 그런 짓까지 해야 돼?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사실은 계시거든요. 근데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요. 정말 우리가 개원을 할 때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. 병원은 경영을 하는 게 정말 그 불타는 갑판에 서서 아니면 내가 진짜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그렇게 전쟁하듯이 하시잖아요. 그럼 못할 게 없잖아요. 여러분들이 짊어지셔야 될 그 어깨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? 그런 거 생각하면 못할 거 없다,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. 그냥 삼각대 요즘에 카메라 워낙 좋으니까 핸드폰 놔두고 찍으셔서 그냥 그렇게 올리셔도 돼요. 앞뒤에 그냥.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. 처음에 한 15편을 어떻게 했냐면, 직원이 버튼 누르라 그래서 시작과 끝 이렇게 해서 찍고요. 그 영상을 블로그 하는 마케팅 업체한테 줘서 그냥 아무것도 편집하지 말고 앞뒤만 그냥 장편화 외과 이렇게 하고 올리라고 했거든요. 사실은 그러면 비용도 안 들고 되게 편합니다.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.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욕심이 생겨서 조금 더 잘 만들고 싶고 조금 더 그런 편집을 하고 싶어서 요즘에는 점점 업그레이드 되지만, 사실 닥터 개고생이라는 영상에 보면 정말 이거는 기본 편집만 들어가 있거든요. 제가 운영하는 엉덩이 대장이라는 유튜브는 지금까지 200편이 넘게 영상이 올라가 있는데, 굉장히 좀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많이 쓴 영상입니다. 이런 닥터 개고생 정도의 수준으로 영상 찍으셔서 유튜브 하셔도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. 자, 세 번째, 유튜브에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다, 이런 얘기도 들고, 블로그에서도 꾸준함, 성실함 얘기했잖아요.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한 달에 적어도 한 4편 정도는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많이 할 수 있으면 한 8편 정도는 올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희 장편화 외과가 사실 한 달에 8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. 근데 요즘에는 2022년 3월 달에는 한 30편 넘게 올렸습니다.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저는 이제 비수기 때 좀 고객들이 많이 떨어지는 시기는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일부러 조금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덕을 좀 많이 본 것 같습니다. 사실 유튜브 촬영이요,
한 10분, 7분, 8분 정도짜리 영상이잖아요. 한 편에. 길면 15분인데 보통 저희가 7분에서 8분이거든요. 뭐 한 3시간 정도 촬영하면 저는 3시간 정도 촬영하면 한 10편 이상 나오거든요.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. 그러면 한 번 찍어서 한 달치가 나오는 거니까. 심지어 저희 초창기에는요, 막 5분짜리씩, 3분, 5분짜리씩 잘라서 올렸거든요. 그러면 뭐 한 번에 한 20편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유튜브도 노출이 잘 되려면 꾸준함이 필요하다,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이제 진정성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컨텐츠, 이런 거 중요하죠. 블로그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사람들이 클릭을 해야 됩니다. 사람들이 봐주셔야 되죠. 사람들이 보시려면 컨텐츠가 좋아야 돼요. 그냥 보고 뭐 이래 이런 거 안 하니만 못하는 겁니다. 네. 정말 보고 괜찮은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, 그러면 그 괜찮은 컨텐츠가 뭐냐? 제가 블로그에서도 강조했지만 결국 고객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보입니다. 좋은 컨텐츠. 결국 고객들이, 의료 소비자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찍으셔야 되거든요. 교과서에 있는 얘기 백날해도 소용없습니다. 제가 처음에 놀랬던 게, 우연찮게 제가 커피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. 치질과 커피? 대박이 났어요. 아니, 사람들은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러면 그 키워드에서 커피로 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커피에 관심 있는 분들도 또 클릭하게 되고, 치질과 커피였기 때문에 치질도 클릭하게 되고, 사람들 궁금해하는 거죠. 그럼 치질 수술을 했는데 커피 마셔도 되나? 안 되나? 아무도 의사가 얘기 안 해주거든요. 왜냐하면 그거는 교과서에 없으니까. 근데 정말 그런 것들이 오히려 관심이 많다는 거죠. 양질의 컨텐츠는 원장, 의사 입장에서 보는 그런 좋은 글이 아니에요. 모범 답안이 아닌 겁니다. 치질에 관해서 설명할 때 치질의 증상과 치료와 진단과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. 우리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양질의 컨텐츠다.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구독자 수나 조회수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습니다. 처음에 저희 마케팅하는 업체가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.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가자. 뭐 최근에 우리 어떤 선생님이 뭐 급동 찾는 법, 제가 좋아하는 이제 원장님이신데, 그 TV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게 관심이 있고 궁금해하죠. 좋은 똥이란 어떤 똥이냐,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은 사람들은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거거든요. 처음에 뭐 코로나 얘기 한참 나와서 자꾸 저보고 코로나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, 저는 저희 병원 백신이나 이런 뭐 검사도 전혀 안 했거든요. 저는 과감하게 안 한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했고 차별화를 했는데, 예를 들면 저는 제 생각입니다. 구독자 수와 조회수에 너무 연연해하는 게, 그러다 보면 오히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 다음에 5번째는 이제 댓글 관리입니다. 그래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. 그래서 사실 댓글이 좀 활성화된 그런 그 유튜브가 굉장히 조회수가 높아지고 또 검색이 잘 되게 됩니다. 그래서 질문이 들어오면 항상 그에 대한 질문을 하죠. 근데 사실은 질문하는 게 힘들거든요. 원장 입장에서는. 그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야 되고 또 매일 답글 달고 그러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합니다. 일주일에 2번 하고요. 그 마케팅 해주는 업체에서 저한테 정기적으로 들어가서 댓글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저한테 다시 카톡으로 보내주고, 제가 그 질문에 대한 카톡을 답글로 주면 다시 업체에서 그거를 달아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거든요. 그래야지 원장이 부담이 많이 없습니다. 일일이 원장님이 직접 들어가서 댓글 있는지 없는지 매일매일 체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. 마지막으로 6번째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업체 선정인데요. 사실 유튜브를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블로그 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. 굉장히 많고 가격도 굉장히 다르고 경험과 실력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. 근데 아쉽게도 유튜브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업체를 한 3군데 만났는데 너무 가격 차이가 또 심한 거예요. 한 편에 막 어마무시한 가격을 또 달라고 하는 거 있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 제가 유튜브를 설핏 이렇게 쉽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뭐 7편 만드는데 뭐
5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달라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엄두가 안 나가지고 그 가격에 어떻게 해요?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출이 개원하면 목표가 뭐 1년 매출이 5억으로 치면은 한 달 매출이 4천만 원이잖아요. 4천만 원에 블로그만 해도 거의 200만 원 정도 나갈 건데 마케팅 비용을 보통 매출의 한 5%에서 10% 정도 잡거든요. 그러면 4천만 원에 5%면 200만 원이잖아요. 그럼 블로그만 해도 충분한 그걸로도 모자라거든요. 좀 공격적으로 10% 정도 한다고 치면 뭐 한 400만 원인데 그러면 블로그에 200 쓰면은 유튜브에 200 정도 쓴다고 치면 뭐 몇 편이나 하겠어요. 그래서 저는 조금 비용 대비 효율이 좀 극대화되어 있는 업체를 좀 선정할 필요가 있다.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,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요구해야죠. 포트폴리오를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. 다들 잘한다고 맨날 뻥치거든요. 근데 그 업체를 잘 선정하려면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고, 데이터로, 포트폴리오로, 그리고 좀 사명감, 책임의식, 그리고 소통 이런 걸 좀 잘하는 업체가 필요하지, 그런 업체를 좀 선정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댓글 다시면 저희가 장편외과랑 컨택하고 있는 업체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. 저희 처음에 개고생 처음에 나오잖아요. 그쪽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되겠고, 또 저희가 그 업체랑 같이 책을 만들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이 QR 코드로도 들어갈 건데 저와 같이 공동 집필한 이 업체도 괜찮으니까 연락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유튜브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의사들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조금 논쟁이 되는 부분이에요. 일단 촬영이 어렵다. 카메라 앞에서 좀 촬영하는 게 너무 두렵다. 이런 의견도 많으시고 비용도 좀 있는데 굳이 내가 유튜브까지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좀 하시는 원장님도 계시더라고요. 결국에는 관심을 가지지만 결정적으로는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감히 제안 드리건데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. 이거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. 선점할수록 좋고요. 물론 제 입장에서 보면 많은 원장님들이 안 하면 좋아요. 저만 하면은 제가 튀는 거니까 저는 너무 좋지만 마케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께 저의 알짜배기 노하우를 전수해드리면 진짜 유튜브는 하셔야 됩니다. 저는 어마무시하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성건입니다.